안녕하십니까. 성산 인문학 문양입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 날씨가 완연해서 청고마비의 계절 책 읽고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성산 인문학을 해보겠습니다. 선자병법과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계편과 작전편, 모공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병법은 이제 13편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손모가 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짧은 책입니다. 6,000자 정도 되는 책이라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분량, 이틀 만에 읽을 수 있는 분량,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시는 분은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자병법을 하는 거는 우리 동양 고전을 들어가는데 좀 쉽지 않나, 논어나 도덕경이나 보다는 선자병법을 공부하는 게 입문하는데 좋지 않나 해서 선자병법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 같은 거 보면은 제가 힘든 부분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자로, 자공해서부터 등장인물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데 선자병법은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이야기고, 처음 시계편에 들어가면 시계편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계획을 잘 해야 된다. 전쟁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고 국가의 전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을 다 살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하면은 아주 준비를 잘해서 해라. 그리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시계편은 전쟁 준비를 잘해라, 창업 준비를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가지 이제 오사가 있는데 도천지장법을 잘 비교해봐라. 손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쟁을 하기 전에 승패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성패를 딱 따져보고 이길 전쟁을 해라는 거예요. 5가지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도천지장법을 비교를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돼가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돼가 있는가, 분열되지 않는가, 우리 회사 한 마음이 잘 뭉쳐져 있는가, 분열되지 않는가, 상대는 분열되어 있고 우리는 단합되어 있고 이러면 이제 이긴다는 겁니다. 천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건데 하늘을 어떻게 도우냐면은 춥고 덥고 그렇게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4계가 있는데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천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겨울에 하면 힘들잖아요. 임진왜란 때 애들이 이제 4월달에 쳐들어가지고 10월 11월 돼가지고 엄청 추워갖고 동상 걸려갖고 혼나가고 다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오기 전에 끝내야 돼요. 전쟁은 옛날 전쟁은. 요즘은 전천후 전쟁을 하지만 그렇게 천을 잘 봐야 된다. 지리적으로 잘 봐야 된다. 내가 사막에서 전쟁할 거냐, 바다에서 전쟁할 거냐, 이렇게 도천지. 장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CEO겠죠. 빨간색으로 지신인용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수의 CEO의 덕목은 또 어떨 것인가? 장수를 비교해봐야 된다. 우리나라 장수는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신용엄을 잘 갖추고 있나? 김정은이와 문재인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이걸 잘 갖추고 있나? 이걸 비교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법은 우리나라가 법 시행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천지장법을 비교해 보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인데, 도만 하더라도 이거는 1년 해도 안 되고 2년 해도 안 되고 평생 해도 안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약간 좀 세면은 어떤 학생이 큰 스님한테 절에 가가지고 도를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도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 큰 스님이 도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가고 도가 뭡니까? 그래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빨래나 하고 불이나 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인간이 저 도를 언제 가르쳐 주나 싶어가 10년 동안 뒷발이를 한 거예요.
그래, 뭐 평생 도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요. 경상도 말로 뿔따구가 난 거요. 에라, 씨, 이거 때려쳐갖고 내가 도 배러 왔지, 밥하러 왔나 하면서 막 내려간 거요. 난 이제 산에 못 살겠어. 뭐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가려면 가라, 이렇게 했어. 그래가 이제 보따 사들고 이제 거기서 그 큰 스님 밑에서 하는 그 뭐라 합니까? 그 시중도는 그걸 하다가 10년을 이제 수발을 들다가 보따 사들고 이제 하산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가만 산 둥둥 좀 내려왔는데 저 산에서 큰 소리가 들리네요. 큰 스님이 감을 지르는데 갑더라 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산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 그 수발 드는 사람이 갑더라 칩시다. 갑더라 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순간 이 친구가 그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겠네. 야, 그거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도라는 거는 뭐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내가 10년 동안 보여줬는데 이놈이 와서 도를 모르니까 큰 스님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랬겠네. 전마가 도가 뭐 희한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래 큰 스님 마음이 좀 짠했겠죠. 내려가니까 전마한테 뭐 주긴 줘야 되겠는데 줄 게 없거든. 에라이 도 받아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도 받아라 하면서 도 받아가 내려갔겠죠. 참 그게 도라는 거예요. 도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 받으세요. 그래서 뭐 하늘 복 받는데 복 받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도 받아도 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10년을 해도 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도는 인간적인 거, 참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삶이 도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삶이 우리 지금 현 시대가 인간적인 삶을 사느냐, 뭐 위조하고 말이죠, 편법 쓰고 이러니까 인간성이 없잖아요. 이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천지장법 이런 건데 이제 장수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엄하기만 하고 뭐 지혜롭지도 않고 신뢰도 없고 인자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용감하지도 않고 이래요. 성질만 내는 건 엄한 거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이 손자는 이제 선무는 이제 육아 사상, 공자 사상이나 노자 사상을 갖다 공부했다는 걸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육아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순신도 상당히 굉장한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저는 이 사람이 군인이라기보다도 유학자라고 봅니다. 이순신은 전쟁도 물론 잘하지만은 유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보면은 이순신 내용에 보면은 나이가 한 뭐 30살 좀 됐겠죠. 조카들한테 논어를 가르쳤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순신이 논어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랬더니 이순신이 보면 옛날 여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우리가 육아에서 표본으로 삼는 그 임금 아닙니까? 우리가 공자가 가장 그리워했던 게 여임금이고 공자가 가장 그리워했던 게 이제 순임금이고 가장 그리워했던 게 우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형님인 요순이고 그리고 요나라 요임금의 신하고 이순신은 순임금의 신하고 순신이고 이순신의 동생이 이제 우신인데 우나라 우임금의 신하가 우신이라는 거예요. 이순신은 순임금의 신하라는 거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유교를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의 그 신하라니까 그 삼형제를 갖다가 요순, 순신 우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논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일렬에서 이순신은 저는 처음에 공자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중기를 또 보는데 막 읽다 보니까 참수했다라는 얘기예요. 야, 그럼 이순신이 훌륭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참수하냐? 성특했어요. 그때 옛날에는 목을 정말 댕강 베는 거예요. 참수했다. 왜 참수했나 보니까 군량미를 훔쳐가니까 참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합니다. 이순신 엄합니다. 엄할 때 굉장히 엄합니다. 또 인자할 때는 또 어떻게 인자하냐 하면은 이순신이 이제 또 보아가 잘못해 곤장을 막 때리는데
이순신 아들이 있다가 옆에 있다가 이순신 옆에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저 나쁜 놈인데 권장을 50대 때릴 때가 100대를 때려갖고 되게 험하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장 50대 치고 이순신이 이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너는 벌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50대를 때리지 말고 30대를 권장을 때려가 그런 차가운 마음을 들어야지. 어떻게 네가 그걸 100대를 때리지 말고 200대를 때리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벌을 받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야지. 저런 나쁜 놈 200대 때려야 된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그건 내가 벌을 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벌을 더 주라 하는 거는 공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인자함도 가지고 있고 엄함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 이순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을 우리가 해서 한 중에서도 CEO가 갖춰야 될 덕목, 신뢰를 가져가는 이런 문제. CEO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뢰. CEO가 말에 함부로 하고 말에 신뢰가 없으면 밑에 직원들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래 이 신뢰만 하더라도 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말 하나하나가 동양철학의 말 한마디가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신물립이라 해가지고 신뢰가 없으면 모든 걸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게 보면은 도천지장법 이걸로 보면은 대충 다 총괄해서 손자병법을 쭉 내려가는데 그다음에 강론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풍수지리도 도천지장법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할 때 남양으로 하고 바람이 잘 타오고 강물이 앞에 흐르고 배산 임수입니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양에는 이 풍수지리가 없어가지고 집이 사각형으로 딱 막혀갖고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질병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동양 집은 이렇게 풍수지리를 잘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풍수지리가 이제 명당 자리가 있잖아요. 명당 자리가 동네도 명당 자리가 있고 죽고나도 명당 자리가 있고 있는데 명당 자리가 있는데 공자가 하는 명당 자리는 참 재밌습니다. 공자가 하는 명당 자리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이 좀 원하게 생겼고 강이 흐르고 따뜻하고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이런 명당 자리가 있는데 공자가 가장 좋은 명당 자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심이 좋은 곳, 사람이 마음이 좋은 곳, 이것이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이사를 갈 때 그 동네가 인심이 좋은 곳을 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모든 게 인본주의 사상이다. 풍수지리는 바꿀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시계편은 사업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 봐서 도천지장법을 잘 비교해서 시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전편으로 들어가면 원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원문은 손자병법 원문은 한 6,000자, 6,100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에는 6,091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본 사람은 하루 만에 봅니다. 하루 만에. 좀 늦게 보면 이틀 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손자병법에서.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빨리 보면 하루, 천천히 보면 이틀.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 보는 사람은 하루 만에 봅니다. 전쟁 돈 많이 든다. 간단한 얘기죠. 전쟁 돈 많이 든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6.25 전쟁 때문에 다시 패전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군수물자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돈이 많이 드니까 빨리빨리 해라. 뭐 작전편 이런 얘기입니다. 모공편이라는 거는 머리를 써가지고 깨를 쓰든 모략, 치략을 써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모공이란 모국에서 적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치고받고 뭐 전쟁으로 싸우고 이런 거는 아주 하위적인 그런 저급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전투하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손자는 뭐 이렇게 공성이라고 하는데 뭐 성을 공격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최고 잘 이기는 방법은 내가 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긴지도 모르고 이렇게 슬쩍이 바뀌는 거, 이게 최고의 전법이에요. 이제 원문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백전백승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100번이나 싸웠으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백전백승 하고 싶은데 백전백승 하지 말고 한 번도 안 싸운 것 같은데 위에 보이면 이기가 있는 거예요. 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공패입니다. 그래서 백전백승 하지 마시고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벌모는 것은 벌은 벌초할 때 없애는 건데 상대의 계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삼성의 하청기업인데 삼성하고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삼성하고는. 싸울 마음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안 생기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자가 나와 싸울 마음이 안 생기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벌모 계략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막 가서 뭐 전쟁하고 이러지 말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벌교는 이제 상대를 고립시켜 버리면 전쟁에서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하는데 막 남자 여자 막 싸우면 이기려고 하면 일단 장모부터 해열을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주위에 별로 싹 자기 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교고 미군하고 끊어야 되고 외교 관계를 끊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딱 잡지. 북한을 우리가 공격하니까 이게 중국이 끌려오고 소련이 끌려오고 이러면 점점 커져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중국을 이 관계를 써가지고 이걸 잘라놔야 돼요. 소련과 북한을 잘라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하고 잘라놔지고 한국과 일본하고 외교관과 잘라지고 있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싸울 마음도 못 생겨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북한하고 어떻게 싸우고 이기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공성인데 돌격 앞으로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최고로 피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모공편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참 좋은 얘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이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13편에 있는데 시계편, 작전편, 모공편 이렇게 있는데 원문을 꼭 좀 봐주십시오. 저는 강론을 잘 하기보다도 손자병법이 이런 책이다라는 소개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보시는 분은 하루 만에 이틀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뭐 한 달 내에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과생들이 많고 또 주부가 많을 것 같고 해서 전공이 아니니까 언제 시간 나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은 삶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삶을 정리하라. 그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리더가 되고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시피 요즘은 창업으로 몰아간다. 사람들은 몰아가고 다 죽게 만드는데 창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바닥에서 10년 정도 이상의 경험 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창업을 함부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창업을 하면은 성공하는 확률이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100개 창업해 가지고 하나 제대로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우리 창업해 본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99명의 창업자들은 다 실패한 거냐? 실패한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재기할 용기가 있을 때 그때는 창업해도 돼요. 뭐 창업해가 실패할 수 있죠. 뭐 그래 털고 일어나서 또 창업하면 그 사람 박수 쳐갖고 또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창업하고 나니까 아이고 나 창업 못하겠어. 이런 사람은 창업 안 하는 게 좋아요. 창업 성공할 때까지 창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창업하면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창업은 참 신중하게 된다. 내가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일단. 용기도 없는 사람이 창업해가지고 한번 해가 기격기하고 평생을 갖다가 실패자로 살지 마시고,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창업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업하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도서관에서 책 많이 보시고 10,000권의 책을 읽으면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런 건데 아이디어를 증명해내고 이런 건데 또 가천 국립미술관 가가지고 그 미술을 보면은 저는 참 창의력이 많이 떠올라요. 글자는 보면은 뭐 좀 머리가 좀 글자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글자에 빨려. 제 말을 들으면 제 말에 딸려오잖아요.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뭔가 주장하는데 뭔가 애매모호한 이런 걸 주장을 주는 그런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참 미술관을 가는 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술관을 가는 이유는 옛날에 많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도시락 사들고 가서 이제 같이 미술관 가서 이제 밥 먹고 가는데 제가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미술관에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왜 편안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느끼는 겁니다. 그 미술 작품을 대하면은 그린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 그림을 보면 고가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어떤 사람이 그림을 보면 사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참 고뇌하는 인간, 번뇌하는 인간, 창의력이 있는 인간, 그런 미술을 앞에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술을 보면은 미술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술을 모른다는데 저도 미술 모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미술을 보면은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번뇌한 사람이 있구나. 고뇌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또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래서 창업자 여러분들은 미술을 즐겨 보시면 좋겠다. 물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얘기는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이 아니라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역사학자들이 많이 증명할 테고 한데 BTS 방탄소년단 전 세계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가장 세계에서 인간적인 민족이다. 그러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를 갖다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손자병법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인간미가 뭔가 이런 걸 좀 보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또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한문학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역사학을 많이 한 사람들, 한단공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보면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절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내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이 마지막이 사회주의로 간다.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사회주의로 그걸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하니까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 젊은이들, 우리 집사람, 이런 식구들 보면은 저래 똑똑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하니까 사회주의에 뭔가 있지 않나 해서 사회주의를 끌려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끌려가는 거예요. 야, 저건 아닌데. 이거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인문학자들이 할 일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인문학을 그냥 교양상 공부했는데 저건 아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건 아니다. 막아야 된다. 사회주의도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고 유럽 사회주의가 있어요. 유럽 사회주의는 분배의 문제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 이거는 세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씨 왕조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막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런 걸 합니다. 하는데 교양 삼아 들으시고 또 각계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 또 전자 하시는 분, 기계 하시는 분, 사업 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너는 또 펴가지고 또 한자 공부해야지. 논에 나오는 무수히 등장인물 다 공부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 날 때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냥 설렁설렁 보시고 여러분 인문학자 같으면 역사학자 같으면 거기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냥 저런 소리도 하는구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태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저는 살면서 함부로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누가 말해가지고 말이지. 공자 말이 맞다 해 공자한테 갚고, 또 성경 말이 맞다가 성경 갚고, 또 노자 말이 맞다가 노자 갚고, 이러는데, 그걸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확신이 설 때까지.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완전 반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노자로 가면 돼요. 노자로가 도덕경을 공부해서 노자로 확 빠지 못한 거예요. 노자 가면, 공자 말해주면 공자로 또 가면 돼요. 또 성경 말해주면 성경으로 가면 돼요. 불교 말이 맞으면 불교로 가면 돼요. 그런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공자를 아니까 노자를 안 한다. 공자를 아니까 기독교를 안 한다. 공자를 아니까 불교를 안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종교 마음대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종교 바꿨던데 오늘은 불교, 내일은 기독교, 내일은 공자, 내일은 노자, 그거 어땠어? 다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는 하나로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종교만 맞다. 한 달은 불교 믿다가, 한 달은 기독교 믿다가, 한 달은 유교 믿다가, 한 달은 노자 믿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건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고 봐요. 자기한테 맞는 게.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한테 해가 되는 종교는 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 맛배기를 해보니까 유교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유교를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유교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유교하자 하면 조선시대로 돌아갈 거냐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교의 좋은 점만 택하면 되잖아요. 좋은 점만. 좋은 점만. 또 현대화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한 가지에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행사 수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